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고요. 신뢰도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결과였습니다.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실태입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점인데요. 경기 침체, 구조조정, 전국 혼란 등 고용시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앞당기겠다. 모든 부처의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서 범부처 차원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화요일 3, 4부는 경제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까지 제가 쭉 이야기했던 바로 이 일자리 문제, 이것을 주제로 실태와 근본적인 해법 찾을 수 있을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나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의견 주실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샵 0945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수신료가 송수신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라디오 대신 애플리케이션 YTN 뉴스 예스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남자들, 이건 여기가 전문이지. 무서운 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세 남자의 경제 토크. 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경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경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세 남자가 아니라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길이 막혀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일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은 잠시 후에 같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 선임연구원님, 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네. 이게 100만 명이 진짜 와닿지 않을 정도의 큰 숫자인데 어느새 이런 통계가 나와버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인 9.8%에 달한다라는 정부 통계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9.8%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은 안 됩니다만 차근차근 이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 연구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또 고용 문제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조금 전에 이제 100만 명 예. 그랬는데 그게 작년 통계입니다. 예. 작년에 같은 경우 실업자가 101만 명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 실업률이 3.7%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실업자 통계가 제대로 현실에 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100만 명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면은 현재 실업률 통계 잡을 때 같은 1시간만 일해도 네. 그 사람은 이제 취업자로 잠되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구직 활동 해봤자 별로 일자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집에 있겠다 하면은 이 경우는 실업자가 아닌 걸로 아닌 분류가 거죠. 돼요. 일부러 안 예, 찾는다 예. 이렇게 간주가 예.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면 통계청에서도 고용 보조 지표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실제 실업자가 한 310만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업자 100만 명 이 수치도 지난해 수치일 뿐더러 이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네, 축소된 수치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네. 아침 신문에 보면 뭐 450만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네. 그건 좀 약간 헛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그 너무 예, 크고. 예. 한 3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자 취급을 못 받는 또 고통받는 이들도 네.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저 김희선 연구원님과 말씀 나누는 동안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이제 막 스튜디오 들어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퇴근길이라 많이 막히셨죠? 네, 조금 막혔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네네.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김희선 연구원님께 조금 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실업에 관한 이야기, 일자리를 네.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일자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냐 아니 사실 또 그 일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예. 노동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이런 경우도 또 역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용 불안 이야기 네. 또 이런 거 하면은 또 중소영세 기업에서는 또 우리는 또 그 일하려는 사람이 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양극단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까요? 상당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통계연보라고 해가지고 네. 자료를 갖다 내놓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중소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이직률이 한 55%가 나옵니다. 예.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그 해 직장을 옮긴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그래도 좀 사등이 좀 괜찮은 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도 이직률이 한 3분의 1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우리가 흔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데가 중소영세업체보다는 형편이 좋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역시도 그다지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용시장 자체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미영 상무님. 네네. 예, 또 인크루 또 젊은 청년들 상당히 많이 만나고 네. 현장에서 또 일자리 구하려는 친구들 또 많이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앞서서 저희 그 김희선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나오는 수치가 사실상 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사실상 더 심각하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상무님이 느끼는 바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저희가 체감 실업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졸업 그 예정자 혹은 예. 이제 바로 이제 졸업 이제 직후에 이제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취업을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반 정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13개월 이상 평균 유지 그 취업하고 취업 예. 대기 기간이 지금 대졸 취준생들이 한 13개월 정도 대기하고 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3개월 정도 실업자를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제 부모님들의 신경 이야기를 굉장히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랄까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건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건가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대학 졸업한 네네. 친구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 네. 문제는 아까 뭐 지난해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역시 고용시장이 나아질 전망이 없다. 이게 네. 사실은 또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몇몇 산업에서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파가 지금 올해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올해 이제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고 이제 예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 고용시장의 여건은 전년 대비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크루트가
요 직전에 제가 이제 91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올해 채용 계획 예. 따끈한 소식이긴 한데 예.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아, 채용 계획이 많지 않은가요? 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실제 채용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바로미터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채용 계획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예. 상반기 조사 계획을 봤더니 이 기업들이 45% 정도는 채용 계획이 있고 확정을 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지금 이제 불안정성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기업이 65% 정도 된 거죠. 첫 번째 질문. 아까 40몇 %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회사의 네. 그 수치가 네. 과거와 비교하면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평균입니까? 확 준 겁니까? 줄어드는 숫자이고요. 아. 중요한 건 이 45%가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모집 규모도 전년 중요하죠. 대비해서 5% 이상 지금 축소했어요. 아. 그래서 매년 이게 축소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이 이제 구조화된 양상들이 계속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아유, 참 답답한 얘기가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청년 취업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물론 이제 대선 후보자들도 다 내세우는 게 일자리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럼 일자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가 일단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쏟아 부어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결과는 개선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것이 이어지는 걸까요? 대체로 보면 정부 쪽에서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대책해줘 해온 것은 예. 주로 이제 인턴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젊었을 때 같은 경우 인턴하면은 의대밖에는 인턴이 없었어요. 의사학위. 맞아요. 요새는 무조건 다 인턴이에요. 네네. 이 인턴이다 하는 일자리 자체가 네.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일자리에 있어도 계속해서 그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임시적인 일자리거든요. 예. 그런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스펙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배워가지고 나오는데 그것 말고 저기 정부에서는 인턴 말고 그다음에 하는 주로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취업 교육이에요. 예. 이게 예. 그러지 않아도 워낙 스펙이 많은 친구들이고 저희가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 교육 받고 직장 가서 필요한 건 그 직장에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계속 교육만 받아라 하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 면에서 청년들이 가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그래도 이 직장 가면 그래도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일자리를 다 제공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임시적인 일자리나 교육훈련이나 이런 데만 주로 그동안 예산을 갖다가 투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력으로 보기에는 다소 예산이 좀 부적절하게 쓰였다. 그러니까 방향이 정말 좀 문제를 엉뚱하다. 해결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닌 네. 그렇잖아 스펙 좋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스펙을 계속 시험만 주고 네. 막상 갈 일자리는 주지 않고 이런 지적이신데요. 뭐 성명 상무님도 여기 예산 정부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제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이제 위원님에 비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실질 대졸 청년 실업이 아까 뭐 100만이다 뭐다 이제 예.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매년 어쨌든 채용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또 이 대졸 신입들의 30만에서 40만 정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대책을 통해 놓는 대응 규모를 보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비롯되고 예,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대응하는 이 정책적 기조는 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 구조를 일단 현재를 그대로 두고 안전망 차원의 사실은 이제 정책들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개선 효과나 이런 부분까지 예, 그러니까 노동 정책으로 대응하는 거에 좀 한계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졸 신입 시장 수요 대비 공급이 가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필요 이상의
이제 고학력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또 측면도 지적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 그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2020년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먼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처럼.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 역시 고용의 질이라든지 혹은 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는 20대 공급 문제가 또 역시나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시장 구조적으로 혹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통합적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돼요. 네. 지금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경제토론 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해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나눠봐야 될 텐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혹은 인턴으로 끝나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럼 정부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실제로 정부가 올해만 해도 청년 일자리 예산 무려 2조 6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 그리고 각 부처에 국장급의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책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이 되거든요. 이네들이 어떤 역할을 그럼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려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책 방향을 갖다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저성장 국면이다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경제 환경이. 이런 상태에서 민간 부문에서 가감한 고용 확대라든가 이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다고 할 때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에서 일단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제 공공 부문 같은 경우 특히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뭐 등등 뭐 또 복지 업무라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또 노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이게 그 면에서 노동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 보면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시키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 40시간이 기준 노동 시간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제 잔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분이 지금도 보면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그 면에서 같은 있는 법만 좀 확실하게 지키는 방향에서 노동 시간을 더 단축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많은 일자리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부분적으로 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근데 공기업들 중에서도 한 75%만 지켜요. 한 25% 가까이 안 지키고 그러고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있는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도록 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좀 기울여지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관리 감독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대표적으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 단축된 시간만큼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대안을 해 주셨고요. 대기업 위주로 청년들이 너무 간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다소.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고용 여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이제 고용 규모를 책임지고 있고, 1%의 이제 기업이 12%, 대기업이 12%의 이제 고용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자리를 대기업에서 일단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상당히 이제 벌어지는 급여 제공을 이제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거나 이런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이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어나게 하거나 민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하거나 이것이 가장 거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중소기업 문제는 참 저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조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
대로 4대 노동개혁 입법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 예, 단축의 영향력이 높다라고 저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기업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파급 효과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많은 일자리들이 쪼개지고 만들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시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실현 규모 자체가 일단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예. 모수가 굉장히 낮은 측면에서 별로 여기서 권하고 싶은 이제 정책적 기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 일단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게 이제 뭐 시장적인 입장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고용 안정성과 위원님과 좀 배척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연성이 같이 할 수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다 우리가 더 그 힘을 주면서 예.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직성은 계속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요. 사실 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저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커버가 굉장히 큽니다. 비정규직의 50% 정도를 의원님 대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미 이게 해고 기준 이런 것들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거나 회사가 안 되면 계속 잦은 이 해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구조조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1년에서 3년 이상 근속이 예. OECD 다른 국가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해고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냐면 대기업부터 내려오는 게 저는 구조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네. 듣고 저희가 끊어간 다음에 잠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인데 너무 정책들이 대기업 위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질감도 있는 것도 같고요.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저희 잠시 쉬어간 다음에 4부에서 다시 두 분과 함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